2차 전지주들의 랠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5가지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IRA 가이던스 그 세부안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에서 훈풍이 한번 왔다면은 이번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알루미늄 박과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태국에서 만들고 조립한 이런 알루미늄 박이 미국에 수출될 경우에 이 중국산 알루미늄 박과 알루미늄 시트를 가공 처리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으로 가는 관세를 위반했다라는 판단을 미국 상무부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태국의 기업 몇몇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 부과 결정,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된 건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총 6개의 국내 업체는 동일 알루미늄, 롯데 알루미늄,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와 일진 알텍, 한국 알루미늄, 삼화 알루미늄 총 6곳입니다. 6곳 모두가 상장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알루미늄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상장되어 있는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조일 알루미늄, 삼화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그리고 DI 동일과 동원 시스템즈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삼화 알루미늄, DI 동일, 동원 시스템즈 이 3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소 악재가 좀 불거진 만큼 오늘 장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어렵긴 어렵나 봅니다. SK 하이닉스가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해외 교환 사채 그 규모는 1조 9,745억 원 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기 주식 1,775만여 주가 교환 대상인데요. 이 부분은 총 발행 주식 수의 2.4%, 꽤 큰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환 사채는 2030년까지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가 가능한데요. 거기에다가 이 교환 가액이 중요한데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전일 종가가 8만 원대 수준인데요. 이것보다는 27% 정도 프리미엄을 주면서 11만 1,180원으로 교환 가액이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측은 원재료 구매 등 운영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교환 사채를 발용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 1분기에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니만큼 이번에 교환 사채 발행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현재 어렵게 운영된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1.58% 하락하면서 87,200원 선에서 SK 하이닉스 전일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유치전이 한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실사단이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부산 엑스포가 진행된다면 그 장소에 부산에 가서 실사단이 이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체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 개가 이 100m가량을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그 밖에도 최태원 SK 회장은 실사단과 만찬을 갖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실사단은 이 부산에 직접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내년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이 국내의 이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주들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도 이번에 법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가덕도 관련된 종목 그리고 여기에다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 재생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 이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유가가 그 핵심이 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었죠.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깜짝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이 부분 인플레 우려를 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여줬고요. 유일하게 동반 급등했던 섹터가 있다면 바로 에너지주들이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감산 발표로 인해서 에너지주들이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소식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S&P 500개 기업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던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6% 정도의 주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이유인즉슨 인도량 때문입니다. 인도량에 하루 울고 하루 웃는 모습인데요. 참고로 테슬라는 인도량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금요일에는 6%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인도량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1분기에 테슬라의 인도량은 42만 대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여서 괜찮아 보다 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43만 대였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고 약간 밑돌았는데 시장이 워낙에 김칫국을 마셔서인지 오늘 실망감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인도량이 발표되고 나서 본장에서 테슬라는 6% 정도의 주가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 움직임까지 좀 포착해보자면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뜨거웠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약세 움직임 나타낸 가운데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관련된 종목 대표 주자입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셀업체들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 그동안 탄력이 팠던 업체들 위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대장은 증권통입니다.